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23년 국가직 9급의 13번부터 16번까지 볼 건데요. 다 기억은 나시는 문제 드릴 거예요. 하지만 중간에 곳곳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함정이 이번 25년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잘 체크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무 평가 방법부터 볼까요? 아시겠지만 직위 분류를 해주기 위해서는 직위 분류는 직무의 종류를 구분하는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라는 두 개의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무 분석 먼저 하고요. 그 다음 직무 평가 나중에 하죠. 이 직무 평가의 방법이 크게 네 가지잖아요. 뭐였는데 서, 분, 점, 요. 제가 이거 외우라고 그랬고 서열법 분류법이 우리가 얘기하는 비계량, 점수법 요소비교법이 계량, 그리고 중간에 딱 위치한 얘네 둘이 절대평가인데 절대평가는 절대적인 중요도나 절대적인 난도를 평가해서 절대평가가 아니라 기준치를 두고 평가하기 때문에 절대평가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비교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두고 평가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점수법부터 갈까요? 점수법은 직무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별 점수를 합산해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계량적인 방식이고요. 분류법은 미리 정한 표가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절대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등급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등급 기준표와 직무 전체를 비교해서 등급을 결정하는 비계량의 방법입니다. 서열법은 직무의 구성 요소를 따로 구분하진 않고요. A 직무와 B 직무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 이걸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평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맞는 선지고요. 요소 직무, 요소 비교법은 네, 기준 직무를 선정합니다. 근데 이게 등급 기준표 같은 건 아니라고 했어요. 가상의 가장 이상적인 직무 하나를 두고 그 직무와 비교해 가면서 평가하기 때문에 요건 상대평가 그리고 비계량이 아닌 계량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4번 틀린 선지가 되죠.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4번입니다. 자, 13번 괜찮죠? 자, 우리는 14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관한 설명. 제가 전자정부는 전자정부법, 지능정보와 기본법 두 개의 법을 정말 잘 구분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이번에 모의고사 진행하면서 전자정부법의 내용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살펴봤던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지능정보화 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죠. 이거 주무부처가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에서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맞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요거 수립해야죠. 지금 보시는 요거 5년마다 행정기관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해서 전자정보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건 일단 행정부 내에서는 행안부. 사실 정확하게 보면은 중앙사무관장 기관의 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별 사무관장 기관이 있고요. 거기에 장인데 행정부의 사무관장 기관은 행안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행안부로 기억하지만 국회는 국회 사무처, 그다음 법원은 법원 행정처, 그리고 헌재나 성관이 역시 사무처가 있고요. 그 사무처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처의 총장들이 바로 중앙사무관장 기관의 장입니다. 그래서 전자정부 기본계획은 행안부 장관이라고 외우시면 안 되고요. 중앙사무관장 기관의 장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2번, 요거 현재 틀린 전체.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중앙사무관장 기관의 장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행정부에 대한 중앙사무관장 기관의 장이라고 얘기한다면 행안부 장관을 설명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3번입니다. 전자정부법상 전자화문서입니다. 전자화문서는 전자문서가 아닌 문서가 전자화되는 거죠. 그래서 종이문서,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 이걸 정보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이야기합니다. 4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화 사회 시책의 효율적 수립 및 시행,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 책임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요거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옳지 않은 선제는 바로 2번입니다. 자, 15번 갈까요? 자, 롬제기 행정 책임의 유형 기억하시나요? 롬제기 문제에 딱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잘 봐주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책임의 유형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죠. 책임의 현재 내용이 조직 내부에 있느냐, 조직 외부에 있느냐. 이 조직이 통제 중심의 조직이냐, 아니면 통제가 좀 적은 유연성 중심의 조직이냐, 이렇게 해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계층적 책임은 여기죠. 내부적인 통제 중심의 조직에서 나타나게 되는 행정 책임. 그래서 조직 내부의 상명하복 절차에 따라 통제되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외부적인데 통제지향적인 그러한 형태의 책임은 여기.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법적 책임, 법률적 책임입니다. 이 법률적 책임은 정말 법률, 외부적으로 만들어진 국회의 법률에 의한 책임, 사법부의 법적 판단에 의한 책임을 설명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여기 표준운영 절차나 내부 규칙 요거는 바로 여기. 계층적 책임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틀린 선지고요. 전문가적 책임이 바로 여기입니다. 전문 직업적인 규범, 전문가 집단의 관행 중시하는 게 바로 여기. 자,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민간고객 이해 집단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가 이걸 보는 책임이 바로 여기 정치적 책임입니다. 맞는 선지입니다. 롬색은 어쨌든 23년도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의 내용이니까요. 꼭 이 책임의 유형들을 구분했었던 기준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16번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성과 관리,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얘기했지만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제도, 이 제도는 최근에 굉장히 국가재정법에서 강조되면서 개정되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열심히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죠. 하나는 재정, 목표, 성과, 목표 관리. 그 다음 성과 평가 제도. 일단 자율평가를 하고요. 자율평가하고 문제가 있으면 심층평가 진행하는 방식 두 가지의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맞고요. 당연히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관리 결과는 지출 구조 조정 등의 방법으로 재정 운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성과 중심이기 때문에 성과를 지금 실제 재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자율평가 이후에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기재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상하죠. 자율평가의 결과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때 심층평가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3번 X고요.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미국 관리예산처의 파트라는 제도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맞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3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6번까지 보시면 여러분 우리 오늘 보고자 했었던 네 문제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자, 내일은 이제 제일 마지막 23년 국가직 9급의 제일 마지막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예요. 오늘 진짜 파이팅 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건강하게 그리고 파이팅 넘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